그때는 좋았겠죠. 아들이라는 사람 3천만 원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게 화근이 돼서 한정승인 상속폭이 안 되고 단순 승인이 돼서 아버지의 나머지 채무 몇 억을 본인이 갚아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한정승인 상속 포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망자죠. 망자의 채무들을 상속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약간 이제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약간은 이제 안의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결론은 망자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비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일반인들 중에서 뭐 비전문가이거나 혹은 망자의 어떤 개인 재산에 욕심이 나서 이러한 행동들을 해서 망자의 채무를 몽땅 다 여러분들 승계받고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상속 포기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민법에는 있잖아요.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법 규정도 있지만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무조건 한정승인 상속 포기 안 되고 단순 승인을 한다는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정승인 상속 포기는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돼요. 3개월 넘어가 버리면 단순 승인 사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사망일이 아니고 사망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이런 사건 보면 좀 가슴이 아픈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20년 30년 연락 안 하고 2년 끊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진짜로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은근히 많은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이거는 날짜는 제가 임의대로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정을 한 거고 실제 이런 사건을 제가 여러 건 처리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날 아버지가 사망하셨어요. 강원도에서. 고독사였죠. 이제 혼자 그 단칸방에 계시다가 그냥 사망하셨고 며칠 동안 이제 그 안에서 혼자 있고 시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발견을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경찰에 신고하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은 이렇게 하거든요. 유족들을 이제 수배해서 연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2025년 1월 1일 날 사망하셨는데 아들은 2025년 1월 30일 날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사망 상태로 발견되셨다. 이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은 아버지는 1월 1일 날 사망하셨기 때문에 4월 1일까지 여러분들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은 2025년 1월 30일 날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2025년 4월 30일까지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날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3개월 안에 가정부물의 한정 승인 결정문, 상속 포기 결정문을 받아야 되냐. 또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 접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아들은 2025년 4월 30일까지 한정 승인 하시든 상속 포기를 하시든 그날까지 신청 접수가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망자의 이제 상속 재산이겠죠. 여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할 때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행동들이에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 A한테 3천만 원 받을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아. 두 분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돈 빌려주는 것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친구 A분 찾아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3천 빌려준 거 빨리 내놓으세요 하고 3천만 원 받아왔어요. 그때는 좋았겠죠. 아들이라는 사람 3천만 원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게 화근이 돼서 한정승인 상속폭이 안 되고 단순 승인이 돼서 아버지의 나머지 채무 몇 억을 본인이 갚아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장사를 하셔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 알아요. 보증금 얼마에 한 달에 얼마 내는 거 그런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사망하고 나니까 건물주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어떻게 결산하고 이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십시오. 이걸 받아오는 행위. 아버지 상속재산을 처분 행위를 한 거죠. 받아온 행위. 이래서 이분도 이 아들도 단순 승인. 그 다음에 아버지의 차를 팔아버리는 행위. 아버지의 차를 숨겨놓은 행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전부 다 단순 승인. 욕심 난다니까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욕심 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더 갚아야 할 채무들이 많아서 이제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민법에는 하나 더 규정돼 있거든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통장에 또 몇 천만 원 있는 거야.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인출해서 다 사용해버리고 아버지 한정승인 재산 목록에는 5천만 원을 기재하지 않아요. 걸리면 단순 승인.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 뭐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에 해약 환급금 같은 게 욕심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해약시켜서 그 돈들을 내가 갖고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면 이것도 단순 승인. 그러면 아버지 모든 채무들도
내가 떠안는다. 그 다음에 아버지 망자의 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정승이 상속 포기하기 전에 아버지 건물 1층에 3동이 있는데 2동은 임차인이 있었고 1동은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1동은. 근데 한정승이 상속 포기 과정을 밟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한 3일 있다가 곧바로 공실인 한 곳을 있잖아요. 임대차를 내서 거기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욕심 나죠. 보증금도 받고 한 달 얼마씩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 결정 후에 아버지의 재산 정리할 때 하셔야 되지. 이런 거 임의대로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순간의 욕심이 여러분들한테 과대한 채무가 승계되는 경우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무 고민